코스피 5천 축배인가 착시인가? 정치인들 말 진짜인지 팩트 체크해봤습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 보셨어요? 코스피가 5천을 찍었다고 난리더라고요. 1월 22일 역사상 처음으로 장중 5천선을 돌파했어요. 근데 이게 웃긴 게요. 똑같은 뉴스를 보고 정치인들 반응이 완전 다르거든요. 야당에서는 이거 착시다, 연기금 동원해서 억지로 올린 거다 이러고요. 여당에서는 배 아프냐, 국민이 부자 되는 게 싫냐 이렇게 받아치고요. 도대체 뭐가 맞는 거예요? 오늘은요, 정치적 편 가르기 말고 경제 숫자로만 팩트 체크해 볼게요. 야당 주장도 검증하고 여당 주장도 검증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판단하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정치인 말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되잖아요. 숫자는 거짓말 안 하니까. 자, 먼저 야당 주장부터 볼게요. 나경원 의원이 이렇게 말했어요. 코스피 5천은 체감 없는 착시다. 그 근거로 몇 가지를 댔거든요. 환율이 1,500원을 향해 가고 있고 물가는 5%를 향해 치솟고 4분기 성장률은 마이너스 0.3%로 역성장이다. 이게 뭔 성과냐는 거죠.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환율 1,500원. 이거 맞아요? 글쎄요. 완전히 맞다고 하기도 뭐하고요. 1월 중순 기준으로 환율이 1,470원에서 1,480원 사이를 왔다 갔다 했어요. 1,500원은 아직 안 찍었지만 거의 코앞까지 온 건 맞아요. 한때 1,479원까지 갔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주장은 거의 맞다고 볼 수 있어요. 다만 1,500원을 향해라고 했으니까 아직 1,500원은 아닌 거고요. 근데 환율이 왜 중요하냐면요. 환율 올라가면 수입품 가격이 다 올라가거든요. 미국에서 사오는 소고기, 원유, 부품 같은 것들이요. 그게 결국 물가에 반영되는 거죠. 그래서 환율 이야기를 한 거예요. 두 번째, 물가 5%? 이건요, 좀 과장이에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5년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1%거든요. 12월 기준으로는 전년 동월 대비 2.3%예요. 5%는 아니에요. 근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전체 물가는 2%대인데 우리가 매일 장 보면서 느끼는 체감 물가는 다를 수 있어요. 식료품만 따로 보면 3.5% 올랐거든요. 특히 계란 같은 건 67%씩 올랐고요. 그러니까 마트 가서 느끼는 체감은 훨씬 클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5%를 향해 치솟는다는 표현은 좀 센 편이에요. 공식 통계로는 그렇지 않으니까요. 세 번째, 4분기 역성장 마이너스 0.3%? 이건 팩트예요. 한국은행이 1월 22일에 발표했어요. 2025년 4분기 실질 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3%였다고요.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예요. 2022년 4분기 마이너스 0.4% 이후 처음이에요. 원인이 뭐였냐면요. 건설 투자가 3.9%나 빠졌고 설비 투자도 1.8% 줄었어요. 내수가 안 좋았던 거죠. 수출은 그나마 버텼는데 내수가 발목을 잡은 거예요. 연간으로 보면 2025년 경제 성장률은 1%예요. 2020년 코로나 때 마이너스 0.7% 이후로 가장 낮은 수치죠. 전년도인 2024년이 2%였으니까 반토막 난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 얘기는 맞아요. 이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자, 여기서 하나 더. 나경원 의원이 이런 말도 했어요. 정부가 연기금을 동원해서 지수를 밀어 올렸다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에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 볼게요. 2025년 10월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규모가 255조 원이에요. 전체 기금 적립금 1,427조 원 중에서 17.9%예요. 국민연금이 대규모 기관 투자자니까 당연히 시장에 영향을 미치겠죠. 근데 동원이라는 표현은요, 정부가 의도적으로 주가를 띄우려고 국민연금을 움직였다는 뉘앙스잖아요. 이건 해석의 문제예요. 국민연금은 원래 국내 주식에 투자하게 되어 있어요. 포트폴리오 배분 전략에 따라서요. 그게 동원이냐 원래 하던 운용이냐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거죠. 다만 한 가지 팩트는 있어요. 고환율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전략적 환해지를 다시 시작했다는 거예요. 환율 안정을 위해 정부와 국민연금이 협력한 건 맞아요. 이게 동원인지 합리적 자산 관리인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실 문제예요. 자, 이번엔 여당 주장 볼게요.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코스피 5천은 정부의 AI 정책과 외교, 그리고 기업의 경쟁력이 만든 성과다. 주식시장은 정부가 개입해서 움직이는 곳이 아니다. 이것도 검증해 볼게요.
먼저 코스피 5천을 만든 진짜 원인이 뭘까요? 첫 번째, 반도체예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AI 반도체 수요 폭발로 실적이 크게 좋아졌어요. 이 두 회사가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가 넘거든요. 이 두 회사 주가가 오르면 코스피 전체가 올라가는 구조예요. 그리고 증권가에서는 2026년에 AI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본격화된다고 봐요. 데이터 센터, AI 가속기, 클라우드 인프라 수요가 폭발하고 있거든요. 이게 한국 반도체 기업들한테는 호재죠. 두 번째, 밸류업 정책이에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배당소득 분리과세 같은 제도 개선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어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러니까 한국 주식이 저평가받는 현상이 완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있어요. 세 번째, 외국인 매수예요. 코스피가 5천을 찍은 1월 22일에 외국인이 하루에만 2조 원 넘게 순매수했어요.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는 거죠. AI 반도체 때문에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 효과라는 주장도 일부 맞아요. 밸류업 정책이 시장 신뢰를 높인 건 사실이니까요. 다만 정부가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게 아니다라는 말은요. 글쎄요. 정책이 시장에 영향을 안 미친다고 하기는 어렵죠. 모든 정부 정책은 시장에 영향을 미치니까요.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을 해볼게요. 코스피가 5천이면 우리 삶도 좋아진 걸까요? 솔직히 말해서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코스피 5천의 역설이라는 게 있어요. 주가는 올랐는데 그 혜택이 누구한테 가느냐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주식을 가진 사람한테는 자산이 늘어난 거예요. 근데 주식이 없는 사람한테는요? 그냥 남의 이야기예요. 통계를 보면요. 한국 가구의 주식 보유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대부분의 가게는 여전히 근로소득, 그러니까 월급으로 살아가거든요. 코스피가 100% 올라도 내 월급이 100%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까 봤잖아요. 4분기에 역성장을 했어요. 건설 투자, 설비 투자가 줄었다는 건 일자리에도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채용이 줄고 있다는 뉴스 많이 보셨죠? 집값은요?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내 집 마련은 더 멀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코스피 5천인데 국민 통장은 안 늘었다고 한 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주가 상승의 과실이 고르게 분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여당 말도 일리가 있어요. 주식시장이 화랑이면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고 고용을 늘리고 그게 경제 전체에 돌아온다는 논리거든요. 이걸 경제학에서는 낙수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게 실제로 작동하느냐는 오랫동안 논쟁이 있어 왔어요. 자, 정리해 볼게요. 팩트체크 결과입니다. 나경원 의원 주장 중에서 환율 1,500원 근접? 거의 맞음. 1,470만 1,480원대까지 갔어요. 물가 5%? 과장. 공식 물가는 2%대, 식료품은 34%대. 4분기 역성장? 팩트. 마이너스 0.3%로 3년 만에 최저. 연기금 동원? 해석의 여지.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건 원래 있던 일이고 환율 안정을 위한 협력은 있었음. 민주당 주장 중에서 AI 정책과 기업 경쟁력의 성과? 부분적으로 맞음. 반도체가 상승 동력인 건 사실. 정부가 시장을 움직이는 게 아니다. 직접적으로 조작한 건 아니지만 정책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건 당연한 거라 이 주장은 좀 애매함. 결론적으로요. 양쪽 다 100% 맞는 것도 아니고 100% 틀린 것도 아니에요. 코스피 5천은 분명 역사적인 기록이에요.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 특히 반도체 기업들의 글로벌 위상이 높아진 건 사실이에요. 정부 정책도 일정 부분 기여했고요. 근데 동시에 실물 경제는 좀 다른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장률은 떨어지고 환율은 불안하고 내수는 침체되어 있어요. 주가 상승의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필요한 건요. 정치인들 말을 고지고대로 듣지 말고 숫자를 직접 보시는 거예요. 코스피가 올랐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 과실이 내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는 거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흐름이 언제까지 갈지 지켜보셔야 하고요. 투자 안 하시는 분들도 환율이나 물가 같은 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니까 관심 가지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코스피가 1000을 찍은 게 1989년이에요. 2000 찍은 게 2007년, 3000 찍은 게 2021년, 그리고 5000이 2026년, 1000에서 2000까지 18년, 2000에서 3000까지, 14년 3000에서 5000까지는요, 5년이에요.
그것도 4천에서 5천까지는 고작 3개월이었고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요. 시장이 그만큼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좋게 보면 성장이고 나쁘게 보면 과열일 수도 있어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려요. 어떤 사람은 이건 진짜 실적이 뒷받침되는 상승이다 하고요. 어떤 사람은 너무 빨리 올랐으니 조정이 올 수 있다 하고요. 그러니까 결국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이 숫자를 보고 판단하셔야 해요. 오늘 영상 정리하면요. 코스피 5천 역사적인 기록이에요. 반도체가 주역이었고 정책도 일부 기여했어요. 근데 실물 경제는 좀 다른 상황이에요. 4분기 역성장, 환율 불안, 내수 침체. 정치인들 말 양쪽 다 일부만 맞아요. 숫자로 직접 확인하세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미스터 경제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복잡한 경제 뉴스 쉽게 풀어드릴게요. 감사합니다.